강화약화 순서도 적용 5번째 문제는 2021학년도 리트 추리 논증 35번 범주화입니다. 개념을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가에 대해 대립적인 두 입장이 나왔는데요.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테마라서 제가 배경 지식을 추가해서 큰 흐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시된 이론은 제가 논리개념 매뉴얼 T93 외형과 내포에서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는데 고전적 범주화 이론이라고 해요. 범주화 이론 앞에 고전적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거 말고 뭔가 새로운 범주화 이론이 있음을 함축하죠. 그걸 원형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설명할게요. 일단 이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된 특성들로 범주화하는 거예요. 제가 논리개념 매뉴얼에서 강조했듯 정의, 규정, 본질 등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총각이라는 개념은 미혼이라는 특성, and 남성이라는 특성과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으면 총각으로 범주화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이제 총각이 아닌 것으로 범주화되죠. 상식적이죠? 어떤 개념을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해하면 그 개념에 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도 판단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2021년에 7급 공무원 국어 강사분들이 단체로 막 헷갈렸던 적이 있어요. 지문에 X에 대한 정의가 제시됐는데 이 정의로 X에 해당하는 건 판단할 수 있지만 X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판단할 수 없다 라는 엉터리 해설들을 비판하는 영상이에요. 리트, 피셋, 7급, 9급 준비한다면 꼭 보길 바랍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이 총각 개념을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면 총각으로 범주화된 구성원들은 모두 미혼 and 남성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 하에서 총각의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대상이 총각인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 대상이 미혼인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그 대상이 남성인지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나아가 두 대상이 모두 총각이라면 얘를 총각이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얘를 총각이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총각으로 범주화된 이 두 구성원은 자격이 동등하니까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예측과 증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X는 새입니까? 라고 묻고 답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는데 고전적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참새든 펭귄이든 혹은 두루미든 새의 구성원으로서 전부 동등한 자격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참새를 새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펭귄을 새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나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참새는 0.4초 만에 새라고 판단하고 펭귄은 거의 3배 정도 더 걸렸죠. 이건 제시된 이론의 예측과 불일치하는 증거예요. 이 실험 결과는 고전적 범주화 이론보다는 원형 이론, 전형성 효과에 의해서 더 잘 설명이 됩니다. 어떠한 사례가 범주를 대표하는 정도를 전형성이라고 하거든요. 참새나 까치처럼 흔히 보이는 작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전형적 사례이므로 정보 처리에서 우선권을 가져요. 즉 참새는 새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반면에 펭귄이나 타조처럼 날지 못하고 흔히 보기 어려운 덜 전형적인 새들은 상대적으로 정보 처리하는데 즉 새라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국 원형 이론이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고 다 동등한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새는 아주 전형적일 수 있고 어떤 새는 좀 덜 전형적일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주장이에요. 물론 이런 배경 지식 없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다만 이런 이론적 배경을 알고 문제를 보면 출제 의도가 좀 더 선명히 보이고 나중에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기억. 이론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면 그럴 때 이러저러해서 시간의 합이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실험 참여자들이 새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서 느낌적인 느낌으로 답변을 했다면 새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게 말이 되나 싶긴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제시된 실험 결과는 이론과 무관한 사례가 돼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제시된 이론은 아무런 예측을 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때의 이론은 약화되지도 않고 강화되지도 않아요. 무관한 사례니까. 니은 새의 개념을 구성하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 참새와 펭귄이 그 특성을 가진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면 이러한 보조 가설이 추가된다면 가설의 예측과 증거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 추가한 보조 가설이 과연 참인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없고요. 그저 이러한 불일치 해소 방안이 제시되었을 때 실험 결과가 이론을 약화하진 않는구나 판단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디귿, 인간의 개념을 이성적 and 동물로 정의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어떤 대상이 인간이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것이 동물이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이성적이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합이죠. 따라서 동물이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인간이라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어요. 고전적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요. 그런데 그 예측과 달리 실제 실험 결과에서는 오히려 더 짧아. 이론의 예측과 불일치하죠.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할 만한 단서가 제시된 게 없어요. 따라서 제시
배치된 이론은 약화됩니다. 종합하면 기역과 디귿만 옳아요. 참고로 가설의 예측과 증거가 불일치할 때 가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가설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역처럼 초기 조건을 수정할 수도 있고 니은처럼 보조 가설, 애드옥 가설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전략은 강화약한 문제풀이에도 쓰이지만 과학사, 과학 철학과 관련된 독해 지문에 더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해왕성이나 벌컨 행성 같은 역사적 사례는 수능 피셀 리트 임용고시 등 각종 시험에 반복적으로 출제되었으므로 꼼꼼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제가 보조가설 강의할 때 총정리해서 아주 재미있게 또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